자, 분양권 손피 거래 땐 양도세 폭탄 맞는다. 정부 제도 변경이라는 기사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현장에서 지금 손피 거래 많이 했어요. 실제로 많이 했습니다. 손피 거래. 손피가 뭔지 아시죠? 예. 내 손에 얼마 쥐어져. 무만에 가면은 내 손에 프리미엄 2천만 원 주세요. 양도세는 매수자가 부담하세요. 요거거든요. 양도세 매수 부담이 결국 손피예요. 이렇게 현장에서 거래를 많이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부터 이걸 못하게 됐어요. 손피 거래 완전 금지되는 겁니다. 이제 안 돼요. 손에 쥐는 프리미엄의 약칭으로 분양권 시장에서 종종 활용되는 손피 거래가 앞으로는 사실상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손피 거래와 관련한 양도가액 산정 방식을 바꾸어 세액 부담이 대폭 늘어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지금 25일 날 배포한 자료에서 손피 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 산정 방식을 기재부와 함께 변경했다. 손피는 매수자가 매도자의 양도세를 대신 부담하는 조건으로 체결하는 매매 거래를 뜻하는데, 박기세법의 골자는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세 전부를 양도가액에 합산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어떻게 했느냐? 지금까지는 손피 거래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세에 대해서 최초 1회만 양도가액에 합산해서 계산해왔다. 무슨 말인지 궁금하시죠? 일단 앞으로는 이제 손피라는 거는 사라질 것이다. 분양권 시장에서 손피 거래를 많이 했었는데, 분양권 시장에서 정피로 하는 경우는 100건 중에서 한 건 있을까 말까입니다. 현장에서는 대부분 다 그래요. 웬만하면 손피를 하고 다운 거래도 많이 했어요. 자, 거기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자, 국세청 자료입니다. 11월 25일 날 나온 국세청 보도 자료를 보시면은 손피, 다운거래 잘못했다간 양도세 폭탄 맞는다 내용이 있고요. 자, 해석 방법이 변경되었답니다. 다운거래처럼 이 손피 거래는 그 자체로는 위법은 아닙니다. 위법은 아니고 위법은 아니에요. 예, 불법은 아니입니다. 그렇지만 예기치 못한 세금 문제를 방지하려면 매매 거래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전에는 어떻게 해석을 했는가 하면은, 이전에는 어떻게 기존의 해석 보이시죠? 그죠? 기존 해석은 매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는 최초 한 번만 양도가액에 합산해서 계산한다. 그런데 새로운 해석 11월 7일자입니다. 24년도 11월 7일자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 전부를 양도가액에 합산해서 계산한다. 이렇게 지금 해석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사실상 정피로 하나, 손피로 하나, 이렇게 바뀐 손피로 하나 차이가 거의 없어요. 예. 그래서 앞으로 손피라는 단어는 사라질 것이다. 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말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자, 분양권 손피 거래 변경에 대해서, 자, 문제는 그거예요. 현재 분양권의 양도소득세율이 지나치게 높거든요. 문제는 그겁니다. 자, 현재 분양권 양도소득세율은 분양권 계약하고 1년 이내에는 양도소득의 77%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블랑서밋 같은 경우에 블랑서밋 7사가 이제 1월 8일부터 그 전면에 풀리거든요. 6개월이 지나니까 6개월 지나면 그 전면에 풀리는데 아직 1년이 안 됐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블랑서밋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엄 예를 들어서 5천원을 받는다. 5천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내가 내야 할 세금이 거의 4천만 가까이 돼. 한 3,700, 800 정도 된다고요. 내 손에 남는 게 얼마입니까? 1,200 남는다는 이야기예요. 예. 지나치게 지금 높은 이 양도세율이 문제입니다. 그럼 1년 뒤에는 어떤가? 1년 뒤부터 입주까지는 양도소득의 66%가 세금입니다. 66%가 세금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거 갖다가 그 분양권 양도소득세율을 그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서 이거 갖다가 개정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죠. 약속을 했는데 웬걸 아직까지 개정 못하고 있죠. 예, 요거는 세법 개정이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데, 예, 민주당에서 동의 안 해주고 있죠. 예,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지금. 예, 솔직히 분양권 양도세를 이거 뭐 66%씩이나 떼가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분양권 거래에 전매제한은 공공분양은 1년이고 그 외에는 6개월입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 말씀드린 문현 프리조 트래시 같은 경우에는 전매제한 1년이었어요. 그 외의 단지들은 6개월입니다. 예를 들면 블랑서밋 7사 같은 경우에는
1월 8일이 6개월 되는 시점이거든요. 그때부터 전매전이 풀립니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분양가 8억짜리예요. 프리미엄 1억에 매도를 합니다. 그러면은 일단 계약하고 나서 1년이 지났다. 다시 말해서 양도소득세율 66% 구간이라 봅시다. 기본공제 250만 원 논외로 합니다. 자, 정식으로 양도, 정피라는 이야기 하는데 현장에서는 정피로 했을 때는 프리미엄 1억의 양도세, 내가 이제 프리미엄 1억을 받았어요. 그죠? 분양가 8억짜리를 이제 9억에 파는 거죠. 9억에 파는 겁니다. 매수자한테. 그러면은 프리미엄 1억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은 양도세 66% 내고 나면은 차익이 3,400만 원 남죠. 그죠? 예. 그럼 매수자가 부담할 총액은 결국 1억이죠. 그죠? 예. 그런데 기존에 손피로 하면 어땠느냐면은 기존에 손피로 계산을 하게 되면은 매수자가 부담할 금액은 내가 가져오는 금액은 손피 3,400만 원 그대로입니다. 3,400만 원 그대로인데 매수자가 부담하는 그 양도세는 3,725만 원이에요. 3,725만 원. 그러니까 손피라는 의미는 이전에는 결국 양도세 매수 부담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랬을 때 매수자가 부담하는 총액이 7,100만 원이에요. 그럼 거래가 되는 거예요. 내가 받는 거는 정피할 때하고 똑같이 3,400만 원이 손에 났는데 매수자가 부담하는 거는 1억이 아니고 3천만 원 정도가 저렴한 7,100만 원이기 때문에 매수자도 유리하고 매도자도 유리하죠. 이런 경우가 나오기 때문에 거래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개정된 손피에 의하면은 자, 내가 3,400만 원을 받게 되면은 매수자가 부담할 양도세도 6,6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결국 매수자가 부담할 총액은 1억입니다. 똑같죠, 정피하고, 그죠? 똑같으시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손피 거래하는 것은 이제는 단어는 이 부동산 업계에서는 사라지는 단어가 될 것이다. 그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적용된 시점이 언젠가 24년 11월 7일 이후 잔금부부터는 바로 적용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난리가 났던 거예요. 11월 7일 이전에 손피 거래로 계약을 했어요. 손피로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잔금 일자가 11월 7일 이후야. 11월 7일 이후면은 기존 그 손피 거래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계약을 다 무효화시키고 다 깨고 계약을 원상복구시키는 그런 대혼란들이 현장에서 벌어졌었거든요. 예, 그랬었습니다. 실제로 그랬었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이제 분양은 손피가 없어지고 정피로만 거래가 된다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 앞으로는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 두 가지겠죠. 두 가지인데 불법 다운 거래를 하든지 아니면 매도인이 프리미엄을 내리든지 해야지 매수자를 찾을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시장이 매수자 우위 시장이라면은 프리미엄이 조정돼서 내려오겠죠. 예,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니면은 불법 다운거래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같이 준비한 게 이런 거예요. 불법 다운거래에 대해서 자 다운거래, 적발시 처벌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다운거래는 10년 동안입니다. 10년 동안. 10년 안에라도 내가 집 팔고 나서 다운거래 했어, 그죠? 다운거래 해가지고 프리미엄을 챙겼어. 그게 한 7, 8년 정도 지나가지고라도 국세청에서 연락이 올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10년이에요, 10년. 예. 10년 안에 참 편하게 못 잡니다. 자, 그러면 다운거래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건가? 자, 실제 프리미엄은 4천이에요. 실제 프리미엄 4천. 그런데 양도세 신고를, 양도차익 신고를 1,000으로, 난 프리미엄 1,000만 원만 받았습니다. 라고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양도차익 신고를 1,000으로 하면은, 예, 양도세는 66%라면 얼마입니까? 660만 원이 되겠죠. 그죠? 66%니까. 1,000만 원에 대해서 66%는 660만 원만 양도세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신고는 1,000만 원으로 하니까, 계좌상에서 오고 가는 거는 1,000만 원이고, 실제 프리미엄 4천이었으니까 3천만 원은 현금으로 수령하는 거예요. 이게 다운거래거든요. 이게 다운거래입니다. 그러면 매수자가 부담하는 총액은 4천입니다. 매수자의 부담은 4천이고, 매도자의 실제 차익은 현금으로 받은 3천만 원에다가 양도세 내고 남은 340만 원. 합쳐서 3,340만 원이 남게 되죠. 예. 이런 경우에 가장 손해를 보는 데는 어디입니까? 결국은 국세청이죠. 예. 세금을 제대로 못 걷었으니까. 그래서 이걸 이렇게 적발되게 되면은 강력한 페널티를 줍니다. 정말 강력합니다, 페널티가. 자, 먼저 첫 번째,
매수인은 어떻게 처벌하는가? 매수인 처벌 규정. 자, 원래 납부해야지만은 다운 계약서 덜 낸 취득세를 추가로 징수합니다. 예, 당연히 지금 원래 신고해야 할 게, 예를 들어서 이게 5억짜리다. 근데 5억 4천이야 칩시다. 프리미엄 4천이면. 근데 5억 천에 신고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5억 천에 대해서 이 사람, 매수자는 취득세를 냈겠죠. 5억 4천에 대한 취득세와 5억 천에 대한 취득세는 다르잖아요. 그 차이만큼을 더 내라. 추가로 징수합니다. 그런데, 그럴 끝이 아니고, 예. 취득세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붙습니다. 예. 성실하게 신고를 못했으니까 너 세금 더 내 해가지고 20%를 추가로 더 받아요. 그리고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해가지고 요거는 하루에 0.03%씩 해서 0.03%씩 해서 또 추가로 징수를 합니다. 이게 작아 보이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10년이었잖아요. 10년. 예를 들어서 1000일 뒤에 한 3년 뒤에 적발이 국세청에서 날라왔어. 적발이 돼가지고 날라왔어. 그러면은 일수가 1000일이면은 30%가 더 가산이 되는 거거든요. 30%가 더 가산이 됩니다. 장난이 아니거든요, 이게. 예. 그리고 매수자가 그 주택을 다운을 해가고 산 이 주택은 내가 1가구 1주택 비과세요건을 다 갖췄어도 비과세를 못 받습니다. 무조건 양도세를 내야 돼. 예. 이렇게 매수인 처벌 규정이 있고요. 자, 매도인에 대한 처벌 규정은 더 강력합니다. 매도인에 대한 처벌 규정은. 자, 원래 납부를 해야 되지만은 다운 계약서로 납부하지 않은 양도세를 추가로 징수를 합니다. 당연히 더 내야 되겠죠. 그리고 신고 불성실 가산세 40%를 더 추가를 내야 되고, 납부 불성실 가산세, 이것도 마찬가지로 1일당 0.03%입니다. 예를 들인 대로 1000일 정도 지나서 3년 정도 지나서 예, 털리게 되면은 30%를 더 추가로 내게 됩니다. 그럼 얼마입니까? 이거 합쳐도 70%를 더 추가로 내는 거예요. 70%를 더. 그것만 있느냐? 거래 대금의 5% 이하의 과태료까지 내게 됩니다. 사실상 다운 거래 하다가 매도자는 걸리게 되면은 자기가 받은 거 다 토해내고 더 낼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처벌 규정이 어마무시합니다. 그래서 다운 거래는 정말 하지 마셔라. 정말 하지 마셔라. 매도자인 경우에는 다운 거래 했을 때 걸리면은 정말 피해가 너무 큽니다. 피해가 너무 커요. 그걸 중개한 공인중개사는 어떤 처벌 규정이 있는가? 6개월 이하의 업무 정지 또는 개설 등록 취소. 6개월 동안 문 닫게 만들겠다 이거예요. 예, 영업 정지죠. 예, 이런 처벌 규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하지 마셔라. 이렇게 웬만하면 아예 하면 안 되죠. 이거는 하면 안 되고 불법이잖아요. 예, 불법이기 때문에 하지 마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현장에서 이제 앞으로는 손피 거래는 없는 단어가 될 것 같고 다운 거래는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처벌 규정이 어마무시합니다. 나는 안 걸리겠지. 천만에 걸립니다. 국세청 그렇게 만만한 조직이 아니거든요. 걸립니다. 털라고 마음 먹으면은 무조건 걸리게 돼 있어요. 10년 동안입니다. 10년 동안. 하고 나서, 다운거래 하고 나서 2, 3년 동안 문제 없다 해가지고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5년 지나서, 7년 지나서 불쑥 찾아올 수 있다고. 감당이 안 됩니다, 그때는. 그래서 절대 하지 마셔라. 말씀드리고. 자,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앞으로는 그 문현 프리조 트레시엘이나 블랑소미 74, 에코델타 등 분양권 거래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치지 않겠는가. 제 생각으로는 현재는 매수자 우위 시장이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조정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프리미엄이 조정 안 되면은 매수자가 부담할 금액이 손피할 때보다 훨씬 더 커지기 때문에 예, 프리미엄이 내려가면서 매수자가 전체 부담할 총액은 그대로고 실제로 매도자가 주는 프리미엄이 작아지는 형태로 조정되지 않겠는가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어쨌든 현장에서 제가 보면서 정보 나온 대로 추가로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